알아차림 있는 것에 포커스가 가면 돼요. 알아차림 있으면 돼요. 마음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이런 거에 뭐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알고 있네? 분명하게 알고 있네? 요거만 포커스만 맞으면 돼요. 예. 그 알고 있네? 알고 있어. 그러면 됐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지금처럼 사라졌어. 이게 그래서 고요해졌어.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 생겨난 요거에 대한 이해로서 벗어나는 거지 이게 사라져서 고요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우선 어쨌거나 삿대를 해서 사라졌던 뭔가 지혜의 힘으로서 어떻게 사라졌던 우선에는 그렇게 가져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해라는 거는 생겨나는 거에 대한 이해란 말이에요. 아니면 불안감 같은 거에 대한 이해. 불안감이 일어나더라도 이해로서 얘는 그럼 보면 불안함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불안함이 삿뒤로 보니까 사라져서 고요하단 말이에요. 우선에는 이렇게 가져가야 되지만 가벼움은 이게 사라져서 가벼움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좀 전에 그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표현한 거는 이게 왜 생겨나는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왜 사라지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거에 대한 성품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려면 우선에는 그래요. 계속해서 지금은 거친 수준이에요.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수준에서는 그렇게 관찰이 돼요. 나중 가면 보면 사라지고 해버려요. 어떤 이제 또 성향에 따라 달라요. 보면 사라지니까는 기분 좋거든요. 본인이 이제 원하는 거는 안 사라져도 돼. 근데 싫어하는 거는 보면 사라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게 돼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잖아요. 왜 사라지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왜 사라지는지도 알아야 돼요. 왜 사라지는지. 이게 왜 생겨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근데 지금 왜 생겨나요? 그러면 딸 걱정에 생겨나겠죠? 이런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떠한 이게 생겨나는 그 과정이 보여요. 그런 거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생겨나는 그 과정을 보면 상대 때문에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원인은 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직접적인 원인은 철저하게 본인의 어떠한 마음 작용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상대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일어나는 그 과정, 왜 생겨나는지도 알 수 있고 이게 사라져요. 왜 사라지는지도 알 수 있고 생겨난 어떤 불안감에 대한 실질적인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지금 잠깐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왜 그런지는 아직 이해가 부족하잖아요. 그런 거 이해해 가는 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나중 이제 하다 보면 사라지고 보면 사라지는 거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사유 내용 자체가 전혀 달라요. 내용의 깊이가 깜짝 놀래요. 이런 정도의 사유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약간 암안심이 있으면 이제 철학자들 별거 아니네 이제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깊이까지 사유가 돼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체험이 돼야 돼요. 수행 상태에서 어떤 경험들이 쌓여야 그 정도 사유가 되지. 그거 없으면 말도 안 돼요. 그게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분들께서 할 수 있는 건 마음가짐 바르게 하시고 알아차림. 바른 알아차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는 줄 아는 것이 바른 알아차림이. 나 대상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힘들어요. 보는 줄 알 때,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 그게 바른 알아차림이. 그렇게 했을 때 바른 사마디가 생겨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떤 통찰 지혜가 생겨요. 바른 선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른 선정은 바른 사띠가 반드시 돼야 되고요. 그랬을 때 어떤 통찰이 일어나요. 그럼 동시에 알 수 있을 때 감각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대상은 항상 같이 알 수 있어요. 이게 근데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미 뒤로 점점 물러났을 때 그게 돼요. 세 가지 대상이 동시에 알아지는 거는. 그럴 때 이제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더라? 아까 생각이랑 같이 다 느낌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고요함 속에.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느낌까지 알아져요. 네 개 됐어요. 대상이. 거기에 일어나는 또 생각까지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뭐 같은 거래. 감정이랑 느낌이랑. 냄새하고 맛은 음식 먹을 때 돼요.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는 6가지 대상을 다 함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경험이 되기도 해요. 그럼 정신 없어요. 막 긁어야 되지, 먹어야 되지, 뭐 씹어야지, 뭐. 근데 그게 돼요. 힘 안 들이지 않고. 근데 그게 좀 오랫동안 해줘야 그게 돼요. 보는 줄 알 때 반드시 이랬을 때 그 사마디 자체가 달라요, 성질이. 이 깨어남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려면 보는 줄 알 때로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통으로 놓고 나서 이미 그거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통으로 놓고 나서 이제 보는 걸 아는 게 돼요. 그 안에서 이미 본다라는 사실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요, 또. 그죠? 그래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본다라는 그 사실만 알면 돼요. 이건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가면 되고. 그게 더 힘이 좋아요. 대부분 좀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해요. 그런 걸 마음이라고 이제 착각을 해요. 근데 우선은 도구로서 써야 돼요. 도구로서 쓰는 거지 마음도 결국 이해의 영역이에요. 아는 마음 또한 마찬가지고. 지금 이 공간 전체가 지금 아는 마음 상태라고 얘기하지만 이 또한 전부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그건 나중에 이해해서 버려야 될 부분이지 지금은 그걸 가지고 가세요. 뗏목 타고 가셔야 돼요. 다 이해되면 그거 버릴 수 있어요. 전에도 한번 표현했는데 그 도착하니까 뗏목에서 내릴 거요 아니면 뗏목에서 내리니까는 그가 평화하는 자리인 거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뗏목에서 어쨌거나 내리려면 우선에 뗏목이 지혜인데 그걸 뛰 내리려면 그거보다 더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뛰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건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이미 뭔가 마음에서는 벗어나 있어요. 그 사실을 모를 뿐이죠. 굳이 따지면 그렇습니다. 뭔가 마음에 얽매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본래 해탈에 있어요. 족쇄에서 본래 벗어나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죠. 그거 알자고 수행해 가는 거예요. 딴 분들은 본래 부처니까 수행하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알자고 수행해야 돼요. 그거 알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도구로서 쓰는 거지 그거에 대한 집착은 하지 마세요. 도구로 쓰는 건 좋아요. 우선은 그걸 끄집고 가야 돼요. 그걸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사마디도 그 안에서 일어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혜도 거기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진짜 지혜는 그 지혜조차도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굳이 표현하자면. 아직은 버리지 마세요. 지금 버리면 큰일 나요. 지금으로선 그렇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근데 나중 가서는 이제 일어난 거에 대한 전반적인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 성품이 뭔지,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로서 저 가면 이제 그러한 이해가 발현이 돼요. 그럼 얘는 본래 얘가 아니다라는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상관없어요. 있거나 말거나. 있거나 말거나. 소리라는 이름밖에 안 붙였어요. 현재까지는. 소리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 소리가 본래 있어서 소리만 들린 게 아니라 소리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게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름 붙인 것도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이건 좀 굉장히 미세해서 좀 힘들어요. 이치를 설명하자면 그래요. 그럼 이게 왜 내용은 안 들려요? 왜? 내용에 대한 이름을 붙이질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말 지금 내용이 다 있죠? 이 말은 제가 이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인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소리라는 이름만 붙였어요. 그래서 거기엔 내용이 없어요. 소리만 있지. 진동이라고 표현도 못해요. 이거는 소리인지
냄새인지 맛인지 보여지는 것이조차 구별이 안 돼요. 근데 뭔가는 느껴져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치가 그래요. 이치를 설명하자면 그래요. 요거까지 싹 없어져 버리면 재밌어지겠죠. 부처님께서도 묻지 않았을 땐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물었을 때. 그리고 스님도 개울에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법문하면 안 돼요. 서 있을 때 법문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마당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듣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면 해봤자 이게 듣지를 않아요. 그런 거 경계해서 하지 말라는 그 규율이 몇 개 있어요. 어쨌거나 뭐 생각으로서는 계속 일어나는 거는 그걸 관찰하는 건 좋지만 마음의 작용은 좀 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데 조금 처음 말씀하셨던 부분 있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안 좋은 느낌으로 대상이 탁 가더라. 그죠? 그러니까 또 평온해지고 그 부분이 아주 좋아요. 내가 그걸 봐야지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게 대상이 되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게 그냥 느낌으로, 그러니까 느낌이 대상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동안 계속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방점을 한번 찍어 보세요.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느낌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 봐요. 그러면 더 평온해지고 평온해지고 평온해져요. 느낌이 대상이 그렇게 안 되면 본인도 모르게 느낌이 이렇게 막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느낌이. 그렇게 쭉 살아와요. 지금까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안 좋은 느낌이 순간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대상이 커지려고 그러면 커지기 전에 이미 평온해져요. 커지기 전에 이미 대상이 되니까 평온해지고 또 이거 또 커지기 직전에 이미 대상이 되면서 평온해져요. 그 상태로 쭉 하루 종일 갈 수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일부러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본인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대상으로 잡듯이 한동안 그렇게 계속 될 거예요. 그냥 그걸 거부하지 마시고 계속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두세요. 그러면 약간의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도 다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평온하게 더 지켜보는 마음으로 더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통증이 있으면 어쨌거나 지금 거부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커요. 예. 아, 이 상태인데 오늘 뭐 수행이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신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그냥 일어나더라도 냅둬 버려야 돼요. 마음가짐을 그냥 너는 너 할 일 하거라. 이 통증은 그냥 네 할 일 하거라 하고 거사님께서는 그걸 그냥 마음 상태만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지금 이 통증을 내가 지금 거부하려고 하는지 짜증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게 있으면 수행 안 돼요. 첫째는 그게 먼저 거부하는 마음이 먼저 대상이 돼야 돼요. 그래도 그게 10분이 가고 20분이 가도 이게 어떻게 안정이 안 되면 다른 거 하셔요. 경행을 하시던 뭐 누워서 한번 더 해보시던 바꿔야지 그 계속 끌고 가봤자 힘만 들어요. 노력은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 거부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게 대상이 돼야 돼요. 이 통증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냅둬 버려야 돼요. 있으나 없으나 통증이 그러니까 지 할 일 지각으로 그냥 냅둬 버려요.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는가 그게 아주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라도. 지혜 어떤 법문은 들은 거 있잖아요. 어떠한 거부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또 들어봤고 단지 이거를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라고 또 들어보셨고 그 거부한다는 그 마음을 거부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해버려야 돼요. 그 마음 자체도 거부해서도 안 되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알면 돼요. 이 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알면 더 좋긴 하지만 그래서 아는 것에 포커스가 가야 돼요. 결국은 아는 것에. 그러면 이 거부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긴 사라지지만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10분 해도 20분 해도 뭐 별 효력이 없다. 그러면 일어나셔야 돼요. 그거 달고 가봤자 어차피 수행 안 돼요.